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손성원입니다. 대치동에서 한 20년 가까이 소아정신과 하고 있으면서 애들 크는 모습들, 어떤 아이들이 입시에 또 성공하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엄마들도 남모르는 고민들을 또 상담실에 와서 상담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을지 우리가 같이 의논하고 음, 생각을 모아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 아이들 정신건강을 주제로 오늘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대치동에서 소아정신과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너무 힘들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 과열된 교육 특구가 대치동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전국 어딜 가나 사실 똑같지요. 제가 지금 김해 시민 여러분들 위해서 김해 열린 포럼에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지만 오늘도 제가 부모님을 만나 뵈보니까 김해 부모님들 마음도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또 대학을 보내고 특히 스카이랄지 이런 의치안이랄지 이런 데 관심이 또 높은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작은 의미의 교육의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교육이라는 것이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교육을 대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볼 문제고 또 김장한 선생님께서 이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도전을 하시는데 또 교육이라는 게 또 많은 분들의 또 관심이고 고민거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 같이 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어,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제가 그 만나는 부모님들의 어려운 점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이 아이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부모님과 아이는 엄연히 몸도 따로고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고 나이도 정말 30년씩 차이가 나고 다른 사람인데 부모는 아이를 자기 몸에서 나온 자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이 강합니다. 특히 제가 보면은 엄마들이 그러는 거지. 엄마들은 이미 뱃속에서 한 10개월간 아이들과 같은 몸이었잖아요. 그래서 더 그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의 또 다른 어려운 점은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예, 그 일을 하면서 아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서 보시는 경우 여러 가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아이를 자신의 일,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일이나 프로젝트면 성과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성과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불안해지거나 분노하거나 하는 일들을 부모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관리하게 되죠. 그리고 관리라는 게 좀 나아가면 이제 사육하는 상황이 됩니다. 사육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있고 그 우리 안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주는 밥 먹고 그 안에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또 부모님들이 또 교육 수준이 많이 높으시잖아요. 과거 30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가 겪은 시행착오를 우리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하죠. 이건 부모로서 저는 굉장히 당연한 어, 마음 같은데 고통을 아이가 받기를 원치 않죠.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도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 와 달리 이렇게 크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시고 고민이 많으셨죠.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을 어,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건 사실 과보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상처를 주지 않겠다. 상처에 대한 것들을 오늘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 상처 중심의 심리학, 상담 치료 등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습니다. 최근 한 20년 뭐 이렇게 한국에서 그러면서 아, 내가 어떻게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입었고 그래서 내 인격이 형성이 됐고 자신의 문제를 부모 탓으로 돌리는 그런 트렌드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우리 부모한테는 내가 상처를 받았고 못 받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부모들이 많아요. 지금 젊은 부모들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이제 부모처럼 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특히 부모를 닮습니다. 많이 아시죠?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를 주지 않겠다라고 그 하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상처를 통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또 과보호가 되겠죠. 자, 부족하다는 느낌이요. 이 방금 말씀드린 상처 중심의 치유와 관련해서 뭔가 결핍된 어떤 문제점을 찾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뭔지 모르면 불안하죠. 이유를 모르면. 그럼 이유를 찾아서, 뭐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면 아무것도 몰랐을 때보다는 뭔가 깨달은 것 같고, 마음이 좀 편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런 이론과 상담 치료가 유행하면서 어, 애 낳고 잘 살던 30대, 40대 여성이 친정 부모님한테 가서 막 화를 내고 어, 그런 거예요. 엄마 때문이라고. 자, 뭔가 어, 자기의 문제를 엄마 탓이라고까지는 뭐 이해한 것 같으나 그렇게 흘러가는 테라피는 뭔가 또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자기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정말 풀어내고 더 성숙해질까 하는 그 단계로 더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뭔가 데피시트, 결핍됐다고 부족하는 데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아이한테도 그거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안 주려고 하지만 우리 아이 부족한 면도 찾게 되는 눈을 부모가 또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애가 양이 타지 않고 더 불안하고 완벽주의적 성향을 부모도 갖게 되고 부모가 그 성향을 갖게 되면 아이도 그거를 내재화라고 하고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는 영어식 표현을 쓰는데요. 아이도 그걸 갖게 되면은 똑같이 어, 완벽주의 또 불안한 감이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한국의 교육의 또 다른 문제점은 예전에도 뭐 마을에서 옆집에 누가 뭘 하고 이런 거 뭐 알기는 했지만 지금 그 뭐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거나 하면서 다른 집 아이가 어떤가에 대한 공유가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카톡 프로필이랄지 인스타에 자기 정보를 올리는 것들이 그래서 젊은 그 20대, 30대 청년들도 결혼하기 힘들고 하는 이유가 결혼도 뭐 어디서 결혼을 해야 되며 프로포즈를 받으며 하는 그 많은 기준들이 어, 서로 경쟁적으로 비교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있게 되니까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출산율에도 이런 것들이 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프로젝트가 되는 그런 가정에서는 아이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의 랭킹이 애가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이 뭐 강아지, 그다음에 세 번째 뭐 엄마, 마지막에 아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 가정의 원천이 아빠, 엄마 두 가지, 아이들이 그 기둥이, 튼튼할 때 아이들이 그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놀리는 거거든요. 근데 기둥이 하나 빠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들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집안이 많고, 이것이 또 한국에서의 또 교육 현실의 어떤 최근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18년에 29작으로 전국이 좀 떠들썩했죠.
그때 그 김찬호 모멸감을 쓴 사회학자이신데 이분과 제가 대담한 게 한겨레에서 그 특집 기사로 나왔고 되게 많은 뷰가 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아, 우리 안의 스카이캐슬이라는 것이었어요. 아마 이걸로 설치하면은 기사를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8년인데 그건 얼마 전 기사죠. 따끈따끈한 기사인데 입시 컨설턴트한테 뭐 의대 합격한다고 17억을 뜯기고 뭐 몇 억을 뜯기고 뭐 스카이는 얼마 뭐 이랬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모님들 뭐 똑같은 마음들, 또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와 학부모에 대한 얘기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해요. 부모, 사실 그 3세, 4세 이런 아이들, 또 아이가 그 뒤집기만 해도 이쁘고요. 응가만 잘 싸도 이쁘고요. 부모가 그런 부모잖아요. 그냥 이뻤어요. 그런데 학부모가 되면서부터 아이들이 양에 안 차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학부모는 언제 되냐면 일단 그 7살이 또 관건입니다. 여기도 우리 김해도 그렇겠지만 서울에서도 영유 영어 유치원 많이 다니죠. 그럼 이제 그게 뭐 5세부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살, 6살, 7살에 벌써 이제 영어학원 숙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그냥 마냥 이뻤던 애들이 예, 숙제가 제대로 안 된다거나 또 뭔가 그 자기 마음대로 엄마 마음대로 엄마 기준대로 안 되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아이를 이제 갈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연령이 저는 점점 더 낮아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을 막 들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많은 엄마들이 이때 또 맞춰서 휴직을 하는 엄마들 많습니다. 왜냐면 이때가 학령기,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한 12년 정도 되죠. 이때 이 경주의 시작을 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만큼 공을 들이는 거죠. 이것 말고도 많은 사람들 머리에 박혀 있는 어떤 그 주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성적이 대학을 좌우한다. 이런 뭐 책 제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이제 4학년 때부터 고학년이 되면서도 한번 불안해지고요. 학원 설명회 대치동도 엄청 열리고 여기 김해도 뭐 전국 방방곡곡이 이럴 것 같습니다. 여기 다녀오면은 또 불안해지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걸까? 이제 불안해지면서 이제 아이들 이제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시가 한 차례 이제 휩쓸고 가는 게 지금 그래도 특목 중이 그렇게 이제 그 좀 열기가 잦아든 것 같기는 한데 서울은 예종 입시가 살아있어가지고 뭐 선화예고 서울예고 또 미술, 무용, 악기 이때 시작되면서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굉장히 시달립니다. 그래서 뭐 학교도 거의 안 나갈 정도로 학원에서 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입시에 성공하는 국악중이든 그 엄마들이 좋아하는 그런 또 특목 중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걸 하는 과정에서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지고 상처를 입고 그리고 그 엄마들하고 많이 싸우고 어, 그러면서 이때 이제 한 차례 어려움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또 특목고입니다. 이 교육 그 상황에 따라서 특목고가 인기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외고가 인기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또 영재고가 인기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막 그러는 것은 있지만 특히 이제 대치동은 과학고 영재고 입시가 또 한참 또 하게 되는데 뭐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이 아이들은 또 시달립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그 선호하는 뭐 대원외고다, 외대보다 뭐 이런 학교들 다 좀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많이 고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영떨이라고 하죠. 영재고 떵을 떨거지들라고 이제 엄마들이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보통 일반고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대충 같은 건 희문고랄지 뭐 이런 데 가게 되는데 엄마들은 이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영떨이가 되더라도 일반고에 가면은 적어도 뭐 상위 몇 프로는 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대신 성적이 안 나올 때 엄마들과의 심각한 또 갈등을 겪고 아이들이 우울불안해지는 경우고요. 자, 이러는 과정 중에서도 엄마들이 이제 그런 입시에 실패한 경우도 엄마들하고 갈등이 많지만 잘 된 아이들도 끝이 없습니다. 예중예고를 간 애들도 그때부터 입시가 또 시작이죠. 예원학교 또 서울예고 가면서 그 라인에서도 또, 너무나 힘든 여러 사연들이 많습니다. 제가 사실 그 대치동에 대해서 책을 쓰자 하는 얘기는 제가 뭐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개업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여러 이제 분한테 이렇게 어퍼를 받았지만 제가 얘기를 안 썼던 이유는 우리 그 내담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사적인 것들을 저는 이렇게 그 얘기하고 싶지가 사실 않더라고요. 또 그들이 뭔가를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 우리가 모두 겪는 이런 문제라서 교육 현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는 어, 그냥 애들 상태 나빠요.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막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정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가 또 많이 바뀌어야 되는 면이 있다는 생각에 이번에 이거 관련해서도 우리 이제 출판사 선생님도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데요. 이 책을 올해나 다음 해 이제 쓰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2병에 대한 얘기 또 우리 한참 해야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제가 고2를 왜 이렇게 썼냐면요. 엄마들이 7살 초육 중3이 제일 긴장하시고 그리고 아이를 가장 몰아붙이는 것도 사실은 이거예요. 사실 이제 입시까지 다 맞춰본 분들은 초등학교 1학년을 돌아보면 웃으시죠. 아유, 그때 뭐 받아쓰기 뭐였다고 내가 그렇게 애를 잡았을까 생각하고 그냥 웃으실 텐데 초등학교 엄마들은 너무나 그 심각합니다, 상황이. 그래서 제가 입시 얘기를 이렇게 들려드려도 전혀 귀가 트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들께 그 초등학교 1학년 엄마를 초등학교 4학년 엄마가 코칭을 하면 제대로 된 코칭이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도 아이를 잘 키웠다는 그런 그 고등학교 뭐 입시 다 치러본 엄마들한테 코칭 좀 받으십시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고1을 왜 적었냐면 고1까지 엄청 엄마들이 아이한테 그 힘들게 하다가 고1 되면 이제 내신이 이제 이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갈리냐면 내신을 포기하는 그룹이 이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이후는 포기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 1년에 4번 치르는 중간 기말에 있어서 또 아이하고 싸움을 하는 게 이때서야 비로소 조금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치동에 사실 들어오는 엄마들 그 방방곡곡 똑같습니다. 교육 특구라고 하는 건 어디에나 있죠. 대구에도 있고 어디나 있죠. 그곳은 아파트 값이 아마 비쌀 겁니다. 학원도 많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엄마들이 뭐 그 전세로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사실 무리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교육이 끝나면 나가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아이한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또 성과물을 기대하게 되고 또 엄마가 교육을 여러 가지 이렇게 맡았던 경우는 주변 사람들이 또 엄마를 비난하거나 애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또 시댁 식구들 뭐 눈치를 본다거나 아니면 또 사촌들이 무섭습니다. 잘 된 사촌들이 있을 때 또 엄마가 잘 되는 집은 또 잘 된 대로 겪는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항상 주목받고 성적이 좋고 완벽한 아이를 원하시나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의 꿈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바람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정말로 이걸 원하고 또 아이가 이것에 근접한 아이일수록 부모님이 이거를 더 원하시게 되죠. 이런 부모가 이런 마음일 때는 저는 아이가 정신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이가 주목받게 되면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주목받는 아이가 되게 되면
자의식 과잉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살지 못하고 항상 어, 또 특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다면 자기가 왕좌에서 내려오면 어떡하지? 1등 이제 더 이상 못하면 부모님을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압박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노바디로 저는 초등학교를 보내는 걸 정말 권장합니다. 이제 그 아이들 잘 나가는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부회장도 전교 부회장, 그 6학년 때는 회장하겠죠. 이런 그 남들이 다 아는 아이가 됩니다. 그런 아이일수록 쟤 어떻게 되나 보자. 주변에서 또 보는 눈이 많아지죠. 그럼 부모님의 이 불안감과 압박감도 같이 동시에 같이 올라가고, 그럴수록 아이들의 힘이 무거워집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의 짐까지 아이가 지게 되겠죠? 어, 그렇게 보면 힘들죠. 힘이 듭니다. 편치 않고 에너지가 고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 어, 오늘은 대치동의 여러 가지 교육 현실이랄지 또 아이의 이런 상황을 좀 분석해보는 시간이 될 거고 다음 주 같은 시간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어, 뭐 같이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좀 더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뭐 협의의 의미로 대학을 잘 가는 게 교육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에너지가 있어야지 성공하거든요. 그러면 에너지가 충분하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아야 되고요. 좀 자유로워야 되고, 특히 공부에 대해서도 해볼만 하겠다고, 뭐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는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물어보면 공부가 재밌다고 해요, 실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들게 공부하는 애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진을 다 빼면, 특히 특목 중고 하느라고 진을 다 빼면, 나중에 역량 발휘하기가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자, 아이들 중에 어떤 그런 문제가 보통 많이 발생하고 소아정신과에는 어떤 아이들이 오게 되는지 어, 시간이 많이 지금 갔나요? 질문 25분이니까, 예. 그렇군요. 그래도 분석은 이거라서 그러면 우리 아마 3부작 해야 될 것 같은데. 질문 받으시고,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그 2부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좀 더 자세히 다음 주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 뭐, 한 5부작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쓴 책에 대해서 약간 얘기해 드릴게요. 이 책은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지, 아이들 눈높이에서 쓴 치유서예요. 이 책도 도움이 될 거고, 충분한 부모라는 책은 이제 고래가 그랬어라는 약간 잡화 잡지가 있습니다. 애기들 잡지예요. 거기에 제가 그 10년간 상담한 내역 모아서 나온 책인데, 이거 도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청소년들 중이병 앓을 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사춘기 아이들을 위한 책, 그리고 요새 중독이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다음 주에 좀 더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중독이 뭐 인터넷 중독도 그렇지만, 요새는 마약 중독까지 정말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같이 고민해 봐야 되고, 이 아이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이죠. 그래서 어떻게 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지 정말 부모님들이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살린다는 얘기. 그래서 제 강의의 주제가 사실은 몸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고 어, 그 문제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몸과 마음의 관점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정에서의 그 랭킹이라고 그렇게 썼잖아요. 네. 집안, 가족 간의 랭킹. 음, 근데 그거는 랭킹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또 조금 잘못하면 또 그게 권위주의로 또 이렇게 요새는 음, 그렇게 비춰지면 음, 그 건전한 가족 내의 랭킹과 음, 또는 권위주의, 음, 불건전한 가족 내 랭킹과의 차이를 뭐로 구별하시는지. 네.
에너지의 흐름, 생명 에너지의 흐름을 한번 상상해 봐요. 그러면 부모님이, 이 가족이 생기는 거는 남녀가 만나서 아이가 생기는 겁니다. 가정의 가장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거는 남녀죠. 그래서 그들이 랭킹이 우선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명 에너지가 전해지는 그 순서가 아이들이 그 다음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제 가족 세우기라는 가족 치료의 어떤 분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불안해지는 이유가 본인이 랭킹이 낮은 사람이 올라가면요. 거기서 기분이 좋고 뭐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이 부적절감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랭킹을 심리 치료에 있어서도 잘 잡아주는 게 그 사람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해결하는데 무척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랭킹에 대해서는 그거를 사실은 그 용어로는 order, ORDR 그래서 그 질서라는 말을 사실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질서가 잡힌 가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 같은 부모 이런 말 되게 유행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의미가 갖는 매력적인 게 있지만 부모는 친구보다는 어떤 중심이 있고 위에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럴 때 아이들은 안전하게 느껴요. 도리어 네. 안정감을 느끼는군요. 랭킹이 있을 때는. 그래도 저기 나이가 좀 들고 성년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옅어지겠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중고등학교 되고 이제 성년이 되기 시작하면은 부모님들이 노쇠하시고 편찮으시고 이제 애 키워놨더니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 봉양하고 병원 라이드하고 이런 게 또 일이라고도 하시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뭐 치매도 걸리시고 어떻게 보면 아기가 되는 시점이 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부모님에 대한 존경, 고개 숙임이 가정 내에서 항상 일어나는 원가족이라고 그러죠. 원가족에 대한 부모님께 자기가 받은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 심지어 그분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뭐 치매여서 더 우리에게 어, 더 어른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경우라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부모를 간직할 수 있다면 그게 전해져서 우리 아이들도 잘 클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 안 하셔서 제가 대신 질문 드렸고요. 어, 지금 많은 분들이 얼굴을 안 보이시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게 하고, 또 다음에 질문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 얘기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네, 강의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